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얘기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사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주중 대사는 중국 측 보복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임난 2년 전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서인 황윤길과 동인 김성일은 각각 서로 다른 견해를 냅니다. 황윤길은 임진왜란 가능성을, 김성일은 그런 일이 없다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서간도와 만주 그리고 몽골을 아우르던 그 광활한 대지는 청일전쟁과 간도해박 등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북공정으로 중국은 역사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그런 실패 역사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정치와 경제는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의지에 살고 친미와 친중으로 나누어지려고 합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갈등하고 정치는 조폭 같은 패권 문화가 활개치고 북한은 천방지축으로 미사일을 쏴댑니다. 기업은 전략도 없고 정부도 생각하지 못하고 정부 주요 인사는 헛보고를 하고 이 바탕 위에 이제 국정이 손상된 채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제가 아무런 탈이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감내하지 못할 대가를 운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자칫 감내하지 못할 대가를 지불할 경우 어떡할 것입니까? 경제에는 심폐소생술이 없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미사일을 또 발사했죠. 단거리 또는 중거리로 추정되는 사거리 약 1000km 정도 미사일 4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는데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열리고 있으니까 도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분명히 했었고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해법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전문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거리 1000km 이상 미사일 4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네. 하나는 4발을 동시 발사한 것이 과거에 그렇게 북한의 행동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경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예. 이번 발사는 사드 체계에 대한 무력화를 북한은 염두에 뒀다 한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떼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드 방어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앞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드 한 세트가 요격 미사일이 48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48발의 요격 미사일로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한꺼번에 방어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 동시다발 발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한미 독수리 연습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또 미국의 칼빈 스노우가 지금 동해상으로 지금 전개돼 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이나 또는 틸러스 미 국무장관이 3월 중하순 정도에 한국 방문합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트럼프 정부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 그런 카드를 꺼냈다. 예. 그러니까 ICBM급이 아니고 예. 낮은 급이면서도 예. 뭔가 상징적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북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암살 테러 이후에 이 중국과 네네. 북한 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 북한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고 아마 네네. 이런 내용도 협의를 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관계는 네. 살얼음판을 걷던 듯한 그런 관계에서 지금은 굉장히 밀착된 모습으로 네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김정남 사건도 그렇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지금 북한과 중국은 굉장히 긴밀하게 네. 그런 결합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네. 중국에 사전에 통보했거나 이제 그러면서 뭔가 중국으로부터는 그 강경한 그렇죠. 그런 입장들을 좀 피해가는 네. 이런 수순을 또 밟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회적으로 중국을 지원하는 셈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대북 정책을 강경한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또 우리 쪽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북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강경적으로 끌고 간다. 이건 거의 그렇게 좀 정리는 현재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적으로 가냐에 우리가 중요한 바로미터는 미국의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를 누굴 시키느냐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주한 미 대사도 아직 임명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동아태 차관보 그다음에 예. 주한미 대사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를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은 네. 대북 정책의 흐름이 강경적으로 또는 온건적으로 예. 갈 수 있는 이런 또 우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지금 트럼프 정부는 강경 쪽의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아직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예. 선제 타격론까지 포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도 쉽게 그 방향을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 방문하는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전술핵 배치 문제 또 네. 대북 선제 타격론 이 카드를 중국 쪽에다가는 조금씩 비춰놓고 떠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전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의 일정을 보면 네. 우선은 일본을 갔다가 한국 갔다가 중국을 가는 아마 그런 형식을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본, 한국과 전술핵 재배치나 또는 선제 타격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중국을 자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예. 그 과정에 중국에 가서 뭔가 북한을 중국이 핸들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다. 네. 뭐 이런 쪽으로 미국의 입장을 강경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네.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런 전술적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을 네. 중국에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중국이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보다 강조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우선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쪽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놓고 중국과 북한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네. 중국 그 남진아입니까? 그리고 센카쿠 열도 이 지역 성동격서 형태로 중국을 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많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뭐 강경 입장을 펼치고 있고 북한 예.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강하게 하고 있고 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센카쿠 열도 문제랄지 사드 예. 문제 이런 부분에서 네.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는 극명하게 지금 갈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 구도를 통해서 사드 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러시아까지 끌어들이고 네. 또 반대편에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또 가고 뭐 이런 네. 속에서 양쪽이 또 대치하는 네. 이런 형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네.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와 2008년도 워싱턴 DC에 잠깐 있을 때 그때 그 오바마 행정부도 그렇고 부시 네. 행정부도 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 이야기가 조금은 나왔었거든요. 네네. 샘 브라운백 그 캔자스 상원 의원 출신에다가 주지사를 네네. 했던 양반은 북한 통일에 대비한 펀드도 모금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행동 취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 부분은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는 실질적으로 행동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크지 않다. 거의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94년도에도 그렇죠. 북한의 그런 타격을 영변핵 시설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안 됐던 부분은 물론 우리 당시에 YS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붙잡은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이쪽이 우리 남쪽이나 또는 미국이 받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네. 뭐 이게 이제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설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선제 타격이랄지 이런 네. 것들이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또 그렇게 갈 경우에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쏠려가는 상황인데요. 네. 그 상황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가 이미 다 노출되었고 별다리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입장이 강경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예. 예를 들어서 해안 봉쇄랄지 이런 부분들은 네.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서 금융 봉쇄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또 중국 경제도 굉장히 또 어려움을 또 피하기 어렵다. 예. 그렇게 본다면 미국도 지금 직접적으로 북한의 그 숨통을 조이는 네. 그런 카드를 명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술핵 배치 문제를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뭐 핵무장도 해야 된다. 또 네. 핵무장이 안 되면 전술핵 가져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실현 가능성은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전술핵 재배치 부분은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전술핵을 다 빼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북한을 향해서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수단들은 괌 기지에서 만약에 2시간 정도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서 네. 북한 지역의 전술핵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잠수함을 통해서도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전술핵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네. 미국의 능력은 전술핵 배치에 거의 버금가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토 그 국가 중에서 독일 말입니다. 네네. 독일은 전술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의 국가들은 독일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미국이 아마 그러니까요. 그쪽에 전술핵 배치가 일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상 적국이 소련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이 통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배치를 용인하고 있고 오히려 뭐 새로운 핵 미사일을 독일이 계속 가지고 있겠다, 먼저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는 통일도 되지 않고 있고 북한은 협박을 하고 있고 중국은 모른 채 하고 있고 우리도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대응책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대응책이 뭘까는 우리 국민들의 그 많은 네. 그 중지를 모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독일과 러시아 또는 유럽 상황과 한반도 상황은 여러 가지 또 차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네. 사드 문제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동북아시아에서의 여러 가지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고려나 또는 네.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결국은 이제 대땅트 시대가 왔다 싶어서 전술핵 배치를 다 철거시킨 것 같은데 좀 성급한 결정이었지 않나 하는 지적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뭐 그건 둘째 문제 치고 다음 네. 질문 들어볼 게 지금 사드 말입니다. 중국이 네. 왜 이렇게 민감하게 사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사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그런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반발도 있지만 네. 중국 국민의 심리적 반발이 크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이 한 세트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예. 입장은 예. 앞으로 제2, 제3의 사드 이 부분은 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예. 또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 지도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에서 민족주의를 동원하고 있는 부분도 또 한편으로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사드에 대한 민감한 중국의 입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에서 사드 배치가 하나의 시금석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다. 이런 것들이 중국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카쿠 열도의 문제 그리고 중국 남서해 문제를 네. 비교했을 때 사드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비해서 경중을 따지자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드 중국에게? 문제는 경중을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네.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센카쿠 문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렇죠. 미국, 중국은 더 높은 수준에서 예.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 대응책이 뭘까요? 간단하게 한번.
대응책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 대응책을 명확하게 내놓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지금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느 한쪽으로 좀 너무 치우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중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위중한 상태에서 정부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포츠 이 음악이 나오니까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여쭤보고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시간이 나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인식 감독의 국가대표팀이 야구 경기 이스라엘과 하고 있죠? 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오후 6시 30분부터 고척돔에서 이스라엘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김인식 감독은 2006년에는 WBC 4강, 2009년에는 준우승을 이끌면서 국민 감독이라 불리고요. 네. 올해 추신수 등 메이저리거들이 대거 빠지면서 역대 최악체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또 한 번 위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네, 위대한 도전. 참 이 정치계에서도 말이 학년인데 이 스포츠계에서도 위대한 도전 좋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 진행 상황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두산 자완투수 장원주 선수를 선발 등판시켰고요. 예. 또 이스라엘은 메이저리그에서만 124승을 거둔 제이미 마키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예. 장원주 선수가 2회 초에 제구가 흔들리면서 네. 1사 만루 위기를 맞았고요. 예. 밀어내기 볼넷을 내줬고 이후에 두 타자를 범타로 처리해서 네. 현재 3회 초 이스라엘 공격이 들어간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가 0대1로 뒤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무사 만루 위기를 잘 넘겼네요. 어쨌든. 네, 1사 만루에서 예. 1점을 내줬지만 예. 이후에 두 타자를 또 잡아내면서 그러네요.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거뒀다고요? 제이미 마키가? 네, 박찬호 해설위원과 같은 124승을 거둔 투수고요. 네. 또 메이저리그에서만 15승을 두 차례나 거뒀고 또 월드 시리즈에서 나선 또 굉장한 투수인데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에 적응해서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익숙해지겠죠. 자꾸 타석에 들어서면은. 네.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HSBC 골프대 위men스 챔피언십에서 박인미 선수도 우승했죠. 네, 박인비 선수가 어제 싱가포르에서 끝난 네.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네. 정상에 올랐고요. 장하나 양희영에 이어서 박인비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3주 연속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이름이 박세리가 있어요. 네. 이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 골프뿐만 아니라 양궁 다 여자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골프를 특히 잘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박세리 선수가 선구자로 나섰고요. 예. 또 박세리를 보고 자란 박인비와 최나연 등 세리키즈에 네. 김세영과 김효주 등 리틀 세리키즈까지 가세하면서 네. 또 우리나라가 두터운 선수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교육열이 남다른 한국 부모 주도하에서 체계적인 레슨에 또 한국인 특유의 성실성과 인내심까지 더해지면서 네. 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배경은 선수라든지 송아리, 송나리 이 자매 선수들 제가 사는 동네에 와서 골프 퀄리파이 그잼이라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험 보는 그거를 구경한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주말 축구 소식이 있습니다. 프로축구 그죠?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네, 그 서울과 수원이 어제 K리그 클래식 개막전에서 그 1대1로 비겼는데요. 네. 또 재밌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 수원에서 7시즌간 뛰고 그 올해 라이벌 팀 서울로 이적한 이상호 선수가 예. 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그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고요. 예. 또 수원 팬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예. 또 서울 팬들은 그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면서 아하, 그 예.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예. 라이벌 팀으로서 이 이적이 자주 벌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래도. 네, 축구팀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네. 그 서울에서 수원으로 직접 이적한 국내 선수는 예. 또 백지훈과 이종민 두 번뿐이고요. 예. 또 해외에서도 라이벌 팀 이적이 불문율에 가까운데 네. 또 잉글랜드 라이벌인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은 예. 50년이 넘도록 아. 친간 이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민 기자는 정치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최근에 관심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0415번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 이렇습니다. 북한이 사드 한 세트로 막지 못한다고 미사일 쏘았으니 이 기회에 하나씩 다 설치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네. 사실 스포츠는 또 정치와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좀 그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네.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이 다음 달에 평양에 가서 경기를 치르는 예정인데 그렇습니까? 네, 그 아시안컵 예선이 있어서 예. 그 지금 우리나라는 가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예, 또, 예. 또 공교롭게도 말레이시아도 같은 조였는데 아, 또 예. 오늘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또 선언을 하면서 예. 또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재밌는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연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연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연집진기. 우연집진기. 검색창에 우연집진기.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곽순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